2020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 세대를 바야흐로 엠프세대라 한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것이다. 포기한 배경에는 큰 지출이 있다는데 그중 출산을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걸까?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공부하는 프리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임신부터 생후 150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오픈하며 절약 노하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곳곳에 절약 팁이 숨겨져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인 이야기를 들으면 육아 비용이 크다고 해서 걱정이 컸었는데 저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산후세계라고 하니까요. 출산 때까지 저희는 총 76만 3천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바우처 금액이 80만원인데 바우처로 지출한 금액은 제외했고요. 간단히 생각하면 자연분만의 경우 바우처 금액으로 태아검진비, 출산비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비용은 크게 산모용품, 육아용품, 보험비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절약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보건소 활용 및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있던 지역은 산정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할 경우 엽산 및 철분제도 공짜로 줬죠. 이러한 정보를 모른 채 병원에서 산정검사를 받는다면 피 같은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참고로 산정검사는 산모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또 만삭사진이나 입체 초음파 사진 같은 건 불필요한 지출이라 생각해 스킵했습니다. 유축기도 보건소에서 대여할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여하면 깔때기도 주니 일석이조더라고요. 산모용품은 약 18만원 발생했고 주요 지출은 영양제나 수유 관련 의료입니다. 육아용품은 약 29만원 발생했고 베이비 로션, 애기용 세제, 기저귀 등을 구매했어요. 젖병소독기, 신생아 침대, 유모차 시트, 기저귀 등 상당수를 당근에서 겟했는데 아쉬운 소비도 있었죠. 괌에서 아기 옷이 저렴하고 예뻐서 새 옷으로 약 10만원치 구매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살짝 아쉬운 소비인 것 같네요. 보험비는 태아 보험이고 약 30만원입니다. 태아 보험은 월 5만원짜리이고 사실 가입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기 때는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해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픈 적은 없어서 천만다행이죠. 두 번째 절약 팁은 중고를 최대한 활용하라입니다. 저희는 대다수 용품을 당근나라 아니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구매하거나 나눔받았습니다. 또 지인이 물려주는 것도 최대한 받았고요. 어차피 아기는 쑥쑥 커서 몇 개월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최대한 아끼고자 했죠. 이제 산후세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상황을 알려드리면 자연분만을 했고 혼합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둘 다 직장을 다녀서 장모님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비용은 제외하고 알려드릴게요. 출산 후부터 150일까지 총 지출이 446만원이었는데 실지출은 182만원입니다. 출산하면 국가 및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저의 경우 정부에서 산후조리비 50만원, 양육 및 아동수당 월 30만원을 받았고요. 회사에서 나온 금액을 제하면 실지출은 182만원이 발생했죠. 보편성을 위해 개인 친분으로 받은 축의금은 제외했어요. 저희가 여태 지출한 비용 중 상당수가 출산 직후 발생했는데요. 예상했다시피 산후조리원 2주 비용 227만원, 산모도우미 3주 비용 약 9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산모도우미 비용이 왜 이렇게 싸냐고 느낄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이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중이 높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정부 지원 산모도우미라도 활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정부 지원이든 일반이든 같은 업체에서 같은 이모님이 오시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절약팁 나갑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라.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건데 아직도 안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되니 꼭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화폐는 충전 금액의 6에서 10%를 추가 충전해주는 선불식 카드를 말합니다. 즉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 약 6에서 10%를 할인받는 셈이죠. 저희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은 2주에 252만원이었으니까 25만원 할인받은 거죠. 지역화폐 최대 충전 금액은 인당 200이니 부부 모두 카드가 있는 게 유리하겠죠. 육아용품비는 약 67만원이 들었고요. 장난감, 유모차, 기저귀, 분유 등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중고로 200만원짜리 스토케 디럭스형 유모차를 49,000원에 구매했죠. 주위를 보면 유모차를 새 제품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유모차나 카시트, 젖병 소독기 같이 비싼 용품은 중고로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예방접종 24만원, 보험비 23만원, 산모용품 7만원, 교통비 3만원, 기타 비용 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교통비는 병원 갈 때 택시나 쏘카를 타고 간 금액입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차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육아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출산 후 한두 달이 지나니 웬만한 육아용품을 구매해서 요즘 지출은 평이합니다. 계산해보니 최근 3개월 월 평균 20만 7천원이네요. 8월달에는 32만 3천원, 9월달에는 12만 5천원, 10월달에는 17만 3천원입니다. 한 달에 양육수당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나오니 특별히 아프거나 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커버 가능하죠. 물론 저희 애기의 경우 하이브리드형이고 이제 이유식 시작하니 앞으로 지출은 커지겠지만요. 지금까지 특이한 점 눈치채지 못했나요? 저희는 만삭사진, 생후사진, 백일사진 다 스킵했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은 큰 이유는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예요. 참고로 첫 돌 때는 스튜디오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팁을 알려드리면 일상을 활용하라입니다. 저희는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대신 스튜디오 카페 같은 곳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는 했습니다. 스튜디오 카페는 사진 찍기 좋은 카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어플도 좋아서 사진만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영상도 만들어주기도 해요. 쑥쑥 찰칵이라는 어플을 쓰는데 여러모로 유용하죠. 아이가 생기면 돈을 모으기 힘들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컸었지만 스마트하게 지출해서 상당수 아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새 상품을 고집하고 풀코스로 스튜디오 촬영을 했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는 게 목적이라 아끼기로 결심했죠. 물론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익 감소 또는 아이 돌봄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아이가 있기 전과 후의 지출 차이는 월 100 이상은 날 겁니다. 그래도 스마트하게 소비한다면 지출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아이 성장 과정에 따라 양육비용과 절약 팁을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